안녕하세요.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명의신탁을 한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명의신탁 자체의 효력과 그 명의신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징금 내지는 형사처벌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을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내가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주택은 어머니 명의 내지는 장모님 명의로 해두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께서 주택을 취득하시면서 2주택, 3주택 이 세금이 문제되니까 일단 큰아들 명의로 해두자, 이런 식으로 명의신탁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명의신탁이 쉽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도 그렇고 과징금이나 형벌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명의신탁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의신탁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자간 명의신탁도 있고, 그 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것도 있고,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유무효가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리고 이 명의신탁이 문제가 된 부동산을 다시 제 명의로 되찾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해서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되찾을 때 좀 복잡한 그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걸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 효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명의신탁을 내 부모, 내 자식으로 하는데 뭐 큰 문제 될 거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경우냐면 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놨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그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인데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명의신탁 인정 못한다, 나는 못 돌려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 되돌려달라. 그러면 이제 소송 때문에 돈, 비용, 노력, 시간 들죠. 애타죠. 그 다음에 또 가족들 간에 싸우게 되죠. 이런 복잡한 아주 머리 아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예컨대 큰아들한테 명의신탁해서 주택을 취득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역시 다른 자녀들이 원칙적으로 상속받아야 될 재산이 지금 큰아들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나 명의신탁 몰라, 안 돌려줄 거야, 이렇게 되면 큰아들을 상대로 이거는 상속재산이니까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 그리고 당사자 간의 다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과징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 가액의 10%에서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액하고 그 명의신탁의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되는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3년이 지나서 이 부동산이 10억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25%의 과징금이 발생하고요. 이 25%는 산 가격인 5억 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격인 10억 원이에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는데요.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명의신탁자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고, 수탁자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만료가 돼서 그 기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요.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내 자식, 내 어머니 명의로 하는 거니까 문제 될 거 없겠지라고 쉽게 생각해서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소송해야 되고 또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의 부담도 있고, 명의신탁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의 법률 효과 내지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명의신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명의신탁의 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명의신탁을 이미 했다면 그리고 이미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률 문제가 생겼다면 이 경우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어떻게 다시 내 명의로 되돌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